마지막, 인생을 바꿀 만한 새해 계획 세 번째예요. 이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죽고 나서 다음 생 태어나기 전에 인생 리뷰할 때 그 신적인 존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내용인데요. 뭐냐면 어떤 기술이나 지식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기술이나 지식 그럼 뭐가 있어요? 우리 뭐 영어 배우기, 어떤 요리를 잘하는 사람 요리가 기술이나 지식이 될 수 있고, 연기를 하는 사람은 연기하는 기술, 혹은 저 같은 경우는 코칭하는 기술. 제가 여기다가 약간 변화를 드릴게요. 지식이나 기술을 쌓는 건 맞는데요. 어떤 지식이나 기술이냐면요, 가슴을 움직이는 지식이나 기술 쌓기입니다. 가슴을 움직인다는 건 뭐냐면요, 영혼이 원한다는 소리예요. 지식이나 기술이라는 것은 어떤 너무 굉장히 세속적이고 육체가 원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 육체가 원하면 끝나는 것 같죠? 절대로 아니에요. 지식이나 기술이라는 것은 영혼이 자기의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도구이거든요. 영혼이 원하는 지식이나 기술은 우리가 흔히 천직이라는 말도 하죠. 소명 이런 말도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 영어 잘하니까 나도 영어 따라해야 돼, 이거하고는 굉장히 질적으로 달라요. 물론 자기가 생존을 위해서 무언가 쌓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영혼이 원하는 것을 할 때 여러분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왜냐하면 영혼이 원해서 하면 도와주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뭔가 하면서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되고 조금만 시간을 들여도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진짜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것 따로 하고 이것은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혼이 하는 것을 따라함으로 해서 자기의 생존에도 도움이 된다는 굉장히 역설적인 것이 있거든요. 가슴이 원하는 그 지식이나 기술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오랫동안 계속 관심이라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어떤 말을 통해서 도와주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평생 동안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도 옆에 있는 친구가 힘들어하면은 막 같이 얘기해주고 싶어 했고, 대학 다닐 때도 늘 그랬고, 또 회사 다니면서 GM을 20년 다니면서 늘 사람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이런 걸 계속 공부하고, 그래서 회사에서는 마케팅 일을 했는데 그 틈만 나면 계속 그런 것을 찾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게 저한테는 큰 맥락으로서 저의 영혼을 그리고 가슴을 풍부하게 하는 그런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가슴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평생 동안 왠지 쏠리는 그런 것이 있으면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면서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라도 상관없어요. 어떤 분에게는 그게 음식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컴퓨터 게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진짜로. 아니면 어떤 분한테는 그림 그리는 것일 수도 있고, 만들기 좋아할 수도 있죠. 나무 가지고 만들 수 있고, 공예품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가슴을 움직이는 지식이나 기술이 무엇인지 찾는 힌트 첫 번째는 어렸을 때부터 왠지 관심이 있고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어떤 한순간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그것이 될 수가 있어요. 잠깐만요. 질문이 들어왔어요. 만약 꾸준히 관심이 있는 게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번 달에는 요리하다가 실증나고 다음 달에는 패션에 관심이 있다가 실증나고.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중요한 거 말씀드릴 거 있어요. 어떤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것이요, 큰 맥락에서 보셔야 돼요. 작은 맥락에서 보시면 내가 오늘은 요거 좋아했다가 내일은 저거 좋아한 것 같고 나는 이게 변덕이 심하지? 어떤 일관성이 없네. 그런데 여기에 맥락이 있어요. 요리, 패션, 그거는 자기의 창의성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패션 하시는 분들이 요리 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리하시는 분이 패션 잘하는 분도 있고, 미술 하시는 분이 요리도 잘하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 맥락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뭔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라고 제가 맥락을 잡았잖아요. 근데 그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형식이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됐어요. 제가 다른 사람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제가 살아보니까 맥락이 딱 잡혀서 제가 크게 잡은 거 말한 거지, 그것이 나타난 형태는 굉장히 다양해요. 제가 외국어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영어를 어렸을 때 정말 너무 좋아했는데 영어 좋아하는 거랑 사람들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지 생각하실 수 있죠?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영어를 좋아하는 게 뭐였냐면은 소통, 다른 사람과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저의 열망, 그 다음에 심리학에 관심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영어 좋아하다가 심리학 좋아하다가 전혀 상관없죠? 다 맥락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두 번째, 세 번째를 들으시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두 번째, 이것과 관련된 어떤 책을 읽거나 교육을 받는데 너무 좋아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게 증거입니다. 그 교육을 받는 순간, 그 다음에 책을 읽는데 정말 푹 빠져요. 제가 요즘에도 읽는 책인데 정말 너무 맛있어가지고 낮에 아침에 할 일 하고 저녁 먹고 나서 남편과 거실에 좋아하는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져요. 책 읽는데 정말 너무 맛있는 아이스크림 먹는 것처럼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그 책을 읽으면 푹 빠져서 읽고, 또 제가 코칭 교육 받았을 때 진짜 4일 동안 가서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이렇게 있는데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완전히 거기에 푹 빠져서 듣고 이랬거든요. 그렇게 뭔가에 푹 빠진다. 그러면 그게 가슴이 원하는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분이 이번 달에는 요리, 다음 달에는 패션이면은 이거 내가 진짜 하는 거 맞아 생각하실 때 자기가 그것을 할 때 느낌을 보시면 알아요. 너무 재밌어. 정말 너무 행복해. 이게 나에게 무엇을 주는지 상관없이 그냥 막 거기에 푹 빠지고 행복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다면 그것이 나의 가슴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리가 이번 달에 좋았는데 다음 달에 벌써 요리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이거 뭐야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때는 요리를 통해서 나의 창의성을 개발하고 싶었다면 다음에는 패션으로 옮기고 싶은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재단을 하지 마시고 그냥 그 마음이 있으면 따르면 돼요. 그러면은 그것이 모여서 자기가 평생 좋아하는 무엇이 나중에 다 보이기 시작해요. 스티브 잡스가 예전에 스탠포드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인용구는 생각 안 나는데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를 딱 다 모아보니까 어떤 스토리가 잡히는데 그거는 미래의 것을 미리 할 수 없고 과거를 돌아보면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거 뭐 하고 싶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리도 하고 패션도 하고 이렇게 계획 세우는 게 아니라 가슴이 주는 대로 그때그때 영감을 받아서 하다 보면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내가 이때는 이 요리를 통해서 내가 다양한 색상과 다양한 맛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웠고, 그 다음에 패션을 하면서 색상에 대해 눈이 뜨이고 모양에 대해서 눈이 뜨이고 그래픽에 대해 눈이 뜨이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모아보니까 다 하나씩 모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이끌어주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가슴을 움직이는 지식이나 기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그거 하고 싶다. 그게 있으면 그 신호입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회사 이제 9시부터 5시까지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왜 회사 일도 해야 될 때 많잖아요. 저 그때 회사 일 많이 했는데 그 일은 하려고 하면은 하긴 하는데 정말 좋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만 여유 시간이 생기면 제가 딱 한 게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자기 개발 관련 책, 영적인 관련 책들을 맨날 읽었어요. 아니면 틈만 나면 휴가 잡아서 리트리트에 가서 수련하고 이런 거 하는 거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개인적인 시간이 나면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게 신호입니다.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하기 싫어서 피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때로는 제가 예를 들면 일하는 게 좀 부담이 되고 싫으면
제가 좋아하는 책 읽고 그랬거든요. 물론 피해서 하는 것일 수 있는데 역시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기 싫은 중압감이 가는 일을 피해서 하는데 모든 걸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힌트가 돼요. 그래서 내가 피해서 하더라도 아니면 정말 시간이 나면 뭔가 하고 싶다. 그런 것이 바로 가슴이 원하는 기술과 지식, 그 힌트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제안하는 것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그동안 뭔가 시간만 나면 하고 싶었던 거, 무엇을 해서 내가 행복하고 좋아했던 그런 기술, 그런 기술이라는 거는 사회적으로 인정해주느냐 안 인정해주느냐 상관없어요. 정리하는 것도 기술이에요. 예를 들면 아시잖아요. 그 마리 콘도인가? 그 사람이 그걸 갖다가 굉장히 비싼 돈을 받고 컨설팅 해주는 기술을 발전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현재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느냐 없느냐는 상관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리고 쌓아왔던 자기가 하다 보면 자기의 노하우가 쌓이는 게 있거든요. 그랬던 것들을 다 적어보세요. 기술이나 지식. 그래서 그것을 쫙 맥락을 잡아서 올해 어떤 것을 더 하고 싶은지 한번 가만히 가슴에 물어보세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작년까지 직관을 키우기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제가 계속 거기에 신경을 썼고 올해는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더더욱 제 영적인 에너지를 키우고 성장하기가 저의 올해 계획이에요. 이런 지식과 기술에서. 영적인 것이라도 지식과 기술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자기의 가슴이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일단 알아본 후에 그 중에서 올해 무엇을 더 성장시키고 싶은지 한번 가슴에 물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새해 계획 3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하루의 중심을 잡는 아침 의식 실행하기. 두 번째, 사랑의 통장 불리기. 세 번째, 가슴을 움직이는 지식이나 기술 쌓기. 그렇게 일단 하신 다음에 1년 동안 하겠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30일 하겠다 정하세요. 그래서 30일 동안 무조건 하는 거예요. 1분이라도 하겠다, 1명이라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쫙 하고 30일 한 다음에 100일 실천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1년 뒤에 제가 보장 드릴게요. 이거는 정말로 제가 보장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분의 에너지가 변하거든요. 에너지가 변하면 진정으로 에너지가 변하면 삶에 큰 변화가 오게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뿌리가 건강해지고 깊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건강한 열매가 달리기 시작해요. 단순하게 열매, 이 꽃 어떻게 예쁘게 하지? 그 꽃은 그냥 시들어서 죽게 돼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3가지를 실천하면은 여러분의 뿌리, 즉 여러분의 에너지가 변화가 오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한 라이브 영상이었는데 앞으로 좀 더 자주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건강하고 사랑을 많이 베푸는 풍요로운 해 되시기를 제가 기원 드릴게요.